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한동안 겨울추위가 매서웠는데 네. 벌써 내일이 절기상 입춘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겨울이긴 하지만 봄이 저 멀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다가오는 봄을 저희가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아침마당 대구의 스튜디오가 좀 쫙 바뀌었습니다. 예. 새 단장을 했는데요. 예쁜 새 옷 입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저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날 생각을 하는데 왠지 조금 더 설레는 기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무래도 누구나 행복을 꿈꾸고요. 특히나 금요일은 행복에 다가가기, 주말에 다가가기 조금 더 쉬운 그런 요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김쌤은 네. 아침마당에서 저희보다 더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행복의 의미, 인생의 참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 답을 찾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 아침마당에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참 힘들게 사셨을 것 같다. 참 지금도 힘들 것 같다 했는데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는 분도 계셨고 네. 반대로 저분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다 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만났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네. 결국 이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고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거다. 맞습니다. 내가 결정한다. 이거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유 해피? 행복하세요? 윤정 씨 덕분에 행복해요. 역시 그 말이 맞나 봐요.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예, 행복이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는 아침마당을 통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행복을 간접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렇죠. 래서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복을 원하신다면 아침마당 대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손지민 아나운서, 네. 오늘 초대한 이야기 손님도 인생의 참 행복을 찾으신 그런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화제 인물들 모셔봤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행복에 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인공부터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니까 어. 영어로도 인사 한마디 해주실까요? 영어로. Shall I? Hi, it's a great pleasure to meet you all. My name is Hyunjung Shin. I'm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Saskatchewan in Canada. 캐나다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잘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캐나다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영어를 가르칩니다. 네. 캐나다는 영어를 쓰는 국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거는 맞죠? 네, 저 한국에서 태어났고 네. 20대 후반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대구에서? 유학 갔었어요. 예. 그러면 뭐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갔다거나 한 것도 아니고 조기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요. 와. 공교육의 산물입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영어를 가르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교수로 일한 지는 2011년부터니까 한 10년쯤 됐네요. 예, 뭐 우리 한국인이 워낙 우수해서 해외 대학에서 그 나라 언어로 가르치는 경우가 뭐 아주 드물지는 않지만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요즘 뭐 좀 늘고 있다고 해도 아직 아주 좀 소수의 경우긴 하죠. 우리 신 교수님이 계신 학교에도 혹시 한국인 교수님이 또 계세요? 한국인 교수님들은 이공계 쪽에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공대나 이런 쪽에 좀 하지만 계신 것 영어를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은 우리 신 교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는 이제 학생들도 대학생들이라는 건데 여기가 바로 신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곳이죠. 여기예요? 저희 캠퍼스 사진이에요. 와, 건물이 참 예쁘고 지금은 강의를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떤 학생들이 우리 신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겁니까? 저희 학부 학생들은 예. 대부분 이제 그 지역에서 태어난 캐나다 학생들 네.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범대학, 한국으로 치면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 이렇게 합쳐진 칼리지 오브 에듀케이션. 이제 그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교사가 될 사람들을 양성하는 자격증 주는 기관이니까
예비 교사들 예. 그리고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현직 교사들이나 유학생들 그렇게 수업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또 수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연구학이니까 직접 그 영어 막 단어 이런 거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국어로 영어를 습득할 때 이론이라든지 또는 교사들이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런 교수법 같은 것도 가르치고 앞서 자료 화면에서 테드 강연하는 장면도 잠깐 네. 나왔거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의뢰를 받으실 거죠? 테드 그 테드 톡이 그 센트럴 테드가 있고 이제 지역마다 테드엑스라고 예. 각 지역에서 이렇게 개최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도시에서 개최해가지고 신청자 받아서 100명 넘게 신청한 데서 10몇 명 뽑혀가지고 그렇게 스피치하게 됐었어요. 실력이 대단한 아니 교수님이시네요. 이거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 교육법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면 영어 교육을 가르치시냐 이 말인 거죠. 도대체 언제부터 교수님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셨던 거예요? 그러게요. 태어나 보니까 영어를 잘했어요 이런 건 아닌데 아 그렇죠. 전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어요. 아. 좋아했고 그냥 뭐 못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공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영어 잘해야지 이랬던 건 아닌데 이분 말 참 쉽게 하신다, 그죠? 근데 언어적인 감각은 조금 타고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가 그렇죠? 봐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바꿔 생각해 보면 캐나다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어 교육법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그런 또 격이죠. 어색한데. 네.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그 방학 중이라서 한국 다니러 이제 오신 지금 겁니까? 안식년, 굉장히 자체 안식년 때문에 잠시 한국에 와 있고 내년 6월까지 지금 한국에 있고요. 예. 그 안식년을 캐나다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어지나요? 저희가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6년에 한 번이고 예. 제가 요번은 약간 좀 특수한 안식년 개인적인 이유로 좀 그게 있었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안식년 중에 저희 방송에 네. 지금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예. 유학 가기 전에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럴까요?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영어 교사 하셨다면서요? 네, 저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대구에서 6년 반 정도 가르쳤어요. 6년간. 그럼 6년 동안 사범대학 졸업하고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돌연 유학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뭐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것 네. 같던데,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막연하게 그냥 저는 좀 유학 가고 공부를 계속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사범대학을 나왔으니까 또 교사가 됐고 예. 네. 또 재밌게 또 막 했어요. 예. 근데 그러고 이제 하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뭔가 이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렇게 가게 됐죠. 그러시구나.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영어 교수님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궁금해들 하시는데 네. 제가 그 말씀 드려요. 그런 건 저희한테 묻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그 막 비법 이런 게 있는 것 같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은 드려요. 아이가 영어를 왜 잘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말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네.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런 것처럼 네.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가 뭐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원하는 건지 아니면 영어 강연 뭐 영어 스피치 대회 이런 데 나가고 싶어 하는 건지 그냥 길에서 여행 가서 영어 회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런 좀 목적에 맞게 그리고 아이의 필요에 맞게 예. 이렇게 아이가 호기심이나 관심이 있는 영역 이런 거 잘 찾아서 거기에 맞는 걸 좀 지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을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되겠군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에 맞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아주 명쾌한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캐나다에서도 영어 교육에 관한 공부를 계속 해 오셨을 거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보면 좀 답답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 영어 교육이 다 안 좋고 뭐 캐나다나 미국은 다 좋고 이런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각 사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한국 교육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너무 이렇게 과도한 사교육, 아이들 막 학원 가서 단어 막 되게 많이 외워야 되고 그래서 좀 질려하고 저희가 연구하면서도 그런 연구를 많이 보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영어를 재밌게 막 했다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러면서 다 영어를 너무 싫어하게 되고 흥미를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어른들은 다 영어에 너무 주눅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교사들도 참 좋은 교사들이 애를 쓰시고 네. 그런데 어떤 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은 하죠.
근데 사실 영어 그러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어하는 연령층들이 또 공부하고 있는 연령층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저는 네. 얼마 전에 기차 안에서 한 80된 할머니신데 See you again. See you again 이러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길래 야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관심이 있구나. 예. 저도 사실 여행 가서 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시작은 해요 늘. 그러나 꾸준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뭔가 좀 교수님만의 좀 재밌게 영어를 좀 배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익힐 수 있는 이런 노하우,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오. 진짜.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저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저도 영어 잘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 너무 많아서 네. 궁금해하는데 꾸준히 안 되는 거는 꾸준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 갔을 때는 하고 싶어. 네. 근데 네. 평소에는 또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하고 싶은 분들은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노래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그 이태리 가곡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태리어 가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전 이태리어에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막 뜻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게임을 하는데 영어로 한다든지 뭐 영화를 영어로 본다든지 뭐 이런 뭔가가 있으면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꾸준히 하고 싶다면 재밌게 하는 활동에 영어를 써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외국인 친구를 사귈까요? 그래도 괜찮으시지만 꼭 외국인이 아니어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뭐 온라인으로 하는 자료도 되게 많고 볼 수 있는 자료들도 많고 하니까 외국인 친구도 좋으시고 한국인 친구들끼리도 예. 아까 그 할머니처럼 see you again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랑 이제 그럼 영어로 대화하시죠. 뭐라 합니까? 교수님이 보기에도 한국이 영어 공부하기엔 환경은 좋은 편이죠. 예전에 비해서. 환경은 좋죠. 요즘은 사실 어디서나 뭐 온라인으로도 연결되기 되게 그렇죠, 쉬운 예. 세상이고 한국은 워낙 또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 발달해 있으니까 환경은 정말 좋죠. 그럼 우리 교수님은 소위 말해서 원어민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가서 그 원어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어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되는데 주변에 아는 분들은 분명히 그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너 정말 대단하다, 성공했다,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 스스로는 본인이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일단 그 영어를 가르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외국어로 영어를 제2의 언어,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 그 방법과 이론에 대한 거라서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중 언어 국가니까 네, 네. 영어랑 프랑스어. 프랑스어.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하는 캐나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거죠. 미숙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거든요. 조금 깊이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하고요. 성공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특별히 막 뭔가를 막 성취했다 이런 느낌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잡을 잡아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죠. 너는 이제 막 꿈을 이뤘구나. 뭐 네가 캐나다에서 교수직이나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막상 그렇게 갔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제가 그 행복과 성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 좀 깊이 제 내면으로 좀 들어가서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말하기에 되게 원하는 걸 이뤘다고 얘기하고 저도 공부할 때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남들 다 부러워하는 영어 교사에서 또 외국까지 가서 교수까지 됐는데 과연 행복이 뭘까 하고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셨다. 그래서 고민해서 찾은 결론은 그럼 뭡니까?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은 행복하려고 애쓰지 않는 데 있는 거?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 자신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막 외부적인 걸 보잖아요. 이렇게 네. 뭘 하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뭘 이렇게 뭐 집을 사고 뭐 자식을 키우고 이런 식의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전 좀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좀 명상도 하고 뭐 심리학 공부도 하고 그 나에 대해서 좀 알는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난 어떨 때 기쁘고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서 제 자신하고 되게 친해진 느낌? 그러면서 좀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과 성취를 이뤘지만 예. 그게 행복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걸 이 내적인 자아 성찰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깨달으신 건데 지금도 나랑 친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도전으로 보여질 수 있겠구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네. 느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도전하지 않는 걸로
하게 된 활동들이거든요. 오. 예전 같으면 못했을 것들인데 그냥 제가 저와 친해지고 네. 그럼 난 어떤 거 할 때 기쁘지? 이러니까 조금 거기에 시간을 두다 보니까 노래를 하고 싶다 해서 노래도 배워보고 네. 이제 그걸 막 노래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이건 뭐예요? 이 노래가 아닌데? 영상이 나오는데요. 걸그룹 댄스 배울 때 오. 맨 왼쪽에 탑 계신 분이 지금 교수님이신 거죠? 네. 앞쪽이에요? 지금 나오시는 분. 지금 네, 저 오, 사람이 이분이에요? 네, 학생 아니고? 걸그룹인 줄 알았어요. 착각해 주세요. 계속. 우와. 어? 이건 합창단인데요. 네, 저기는 나유타 합창단이라고 네. 불교계 합창단인데 저기 지금 뒤쪽 오른쪽. 네, 어머나 드레스가 잘 어울리셔요. 네, 관심도 저기 많으시네. 단체 의상. 아니 지금 춤 배우시고 합창단 활동은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캐나다에서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다른 거 이렇게 뭐 좀 배우고 한 게 있었고, 네. 저 이제 한국에서 한 것들인데 처음에 그 걸그룹 댄스는 제가 지난번 연구년 때 한 2018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서울대 방문연구원으로 예. 와 있으면서 서울에 1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취미로 어, 하게 됐었고. 네. 저 불교 합창단은 그러니까 작년에 네. 제가 여기 이제 노래 배우면서 연습할 데가 없잖아요. 아파트에 좀 주변에 시끄러우실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동네 산에 이제 운동 가서 산에서 이제 연습하다가 네. 지나가던 어떤 분이 네. 이렇게 스카웃 일종의 길거리 캐스팅 산에서? 그래서 산 산에서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저는 우겨요. 그렇게 해서 잠시 함께하게 됐어요.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저는 궁금한 게 네. 네. 혹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수식이라는 사람이 무슨 걸그룹 댄스냐, 그리고 연구하느라고 바쁠 텐데 무슨 합창이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거나 혹시 그런 것이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 전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 예. 속으로 뭐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혀 생각이 안 해본 게 아까 말했듯이 저 오늘도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논문 수정 마감 있어가지고 그거 작업해놓고 뭐 이렇게 온 거거든요.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사는데 그냥 잠깐씩 짬을 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제가 일을 하면서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수업 가고 이런 거니까 네. 대신에 저는 뭐 TV 볼 시간 이런 거 잘 없고 예. 아침마당 빼고 그리고 뭐 커피숍에서 막 몇 시간씩 수다 떨고 이런 거 할 시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쓰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아서 보면 저 사람은 뭐 저런 거 뭐 노는 것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 하는데 네. 네. 남의 시선이 뭐 무슨 그럼요. 문제였습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나를 꽉 채워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저도 좀 충만해진다는 느낌을 왜 받았거든요. 행복하신지 알겠어요. 저는 모습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왠지 이분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 많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뭘 막 할 거야 도전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 이런 건 없고요. 뭐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어도 크게 저는 뭐 마음이 부대낄 건 없을 것 같아요. 멋져요. 뭘 다 해봤어 이게 아니라 그냥 꼭 해야 돼 뭐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근데 또 뭔가 재밌을 거 기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책을 써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진 경험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조금 학계 밖에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또 바빠서 못하다가 원래는 한번 꼭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고 조금 더 간절한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난민 다문화 합창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난민 다문화 합창단일까요? 제가 난민이라는 그룹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진 지가 몇 년이 됐고 캐나다에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난민 이민자 유학생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는 걸 그 가르치는 교사들 교육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시리아 난민들이 몇 년 전에 한창 이제 유럽이나 그 북미로 왔을 때 캐나다 저희 도시도 그분들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그 정부에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참관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리아에서 온 난민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뭔가 이 사람들 너무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이런데 너무 힘들지 않니?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도 그분의 그 표정과 그 자세를 기억해요. 너무나 차분한 평화로운 에너지로 It's okay, I like it here 이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나 여기 좋아, 마음에 들어.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전쟁을 겪고 나온 분들이라는 거는
얼마나 강인한 영혼이겠어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훨씬 강하고 이런 분들인데 나도 모르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좀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됐었고 그분들이 가진 경험과 그런 어떤 아까 말한 그들이 가진 그 강인한 영혼의 힘 이런 걸로 평화를 노래한다면 가장 어떤 그 평화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예. 노래 너무 좋아서 해보니까. 그게요. 이제 캐나다 6월에 들어가십니까? 아, 제가 지금 현재는 6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가수인 또 할 일이 많아지시겠네요. 한창 단원도 모집해야 되고 공연 일정도 잡아야 되고 할 일이 또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도 얘기를 하는 게 그렇지만 또 어느 제가 한 작년쯤부터인가 그 전 난민 합창단 만들고 싶어 이런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했더니 어떤 분이 저도 관심 있어 이런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막 구체적인 계획 이런 건 저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걸 만들어서 뭘 할 거야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드려보면 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디선가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저 지금 새로운 이제 노래 배우는 선생님도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어떤 좀 연결이 잘 되면 또 생각하지 못하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셔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치세요. 네. 끝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끝인사 겸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그 교수님 그 강연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다른 분들하고 같이 평화에 대한 어떤 큰 학회를 이제 조직을 하셨대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도 초대하고 막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달라이라마 존자님한테 평화가 뭔가요? 물었더니 딱 이 말씀을 하셨대요. If you love, there is peace. If you are peaceful, there is love.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한다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이 평화롭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평화롭고 나 자신과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런 행복한 개인들이 모이면 갈등 없는 지금 한국도 양극화 이런 거 되게 심하잖아요. 갈등이 심한데 평화롭고 행복한 개인들이 모인 사회는 평화롭지 않을까? 그런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연결하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사랑과 평화가 하루하루 모여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펼쳐 나가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그 꿈 아침마당 달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